네,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정치사회 이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근데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역시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이겠죠, 오늘은.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당 창건일 김정은 당비서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금수산 태원궁전에 참배를 했는데 뭐 황병서도 가고 김영남도 가고 이렇게 간 걸로는 나왔어요. 근데 김정은은 꽃바구니만 전달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전 차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당 창건 기념일에 나오지 않은 걸 두고 김정은이의 당초 건강 이상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래서 통치에 무슨 그 비정상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 이제 우리 국내 언론과 또 특히 미국 언론에서까지 또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까지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저도 사실 정보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수많은 첩보들을 많이 다룬 경험과 조금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 나오는 행간을 읽고 얘기하는데 가장 객관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는 노 코멘트 했습니다. 노 코멘트?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할 얘기는 많은데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노 코멘트는 통상. 알기는 아는데 아직 공표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내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통일부 대변인이죠. 오늘 또. 통치행위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다. 통치행위에는. 우리 통일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 당국자 중에 최고위 당국자가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 며칠 전에 국방부 장관이 별도 그 별장에서 요양 중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양 북방에 있는 별장에서. 그 다음에 미국인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오늘 아침에 우리 국내 모 일간지에 성김 주한 미 대사가 건강이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 대변인이나 성김 주한 미 대사는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할 적에도 정부 당국자가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는 근거가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개적으로 발표된 정부의 시각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의 어떤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북한의 공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내용이 바로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 그 연장선에 본다면 통치를 하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다. 그게 일단 그게 제가 맞는 것으로 제가 보이고 예를 들어서 북한 당국이 만약에 B라를 살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일종의 협박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NLL 경계선 침범했지 않습니까? 이거 김정은이 사인 없이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금수상 참배를 안 하고 대신에 명함 꽂아갖고 꽃봉오리 갖다 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해라 안 해라 하겠다고 밑에서 건의하니까 좋겠네 그렇게 해. 이런 얘기 없이는 그거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 걸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병 증세를 치료하는 연장선상에서 통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통치 행위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어떤 병환 치료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고 팩트에 기반한 가장 그 분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왔어요. 한 30분 전쯤에. 여기를 보니까 김영남 동지, 박봉주 동지, 황병서 동지 등이 그 태양궁전 참배에 참석했다. 그러고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조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중통이 어쨌든 북한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언론 매체일 텐데, 그렇다면 김정은의 어떤 일각에서 얘기하는 구테타설, 감금설, 연금설 이런 거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측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최초야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김정은 발목 수술 치료 그리고 10월 10일 날에도 못 나타난다. 네. 혹시 나타나면 휠체어 타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일부는 서희 내부 소식 통해서 들은 이야기고 네. 또 일부는 하루 옆에 서희 찌라시라고 하는 게 돌아가니까 네.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네. 저는 좀 우리 차장님 말씀 무조건 신뢰합니다만 조금 탈북자들로서 보는 시각은 또 있더라. 조금 다른 예. 부분도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토록 지금 외부에서 김정은 아프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3년 채울까 말까 하는 김정은인데 네. 이게 엄청난 위험 부담으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도 지금까지 침묵하더라. 네. 이제 10월 10일 오늘 기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네. 여기에 침묵한다. 그야말로 휠체어라도 타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침묵한다는 건 분명히 상스럽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고요. 황병서의 대한민국 저희 방안입니다. 네. 탈북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우상화 작업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병서 예, 행보나 예, 3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성원들은 오로지 황병서만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 대단하다는 대남파 그 김양곤이가 청정축장놈의 유임에 의하여 네. 이거 북한에서 내가 만약 그 말 들었으면 쏴죽입니다. 어디다 대고 장군님께서 계시는데 예.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해당에도 건들거리는 것 같았지만 네. 결코 자유롭지 못했죠, 거기서. 네. 황병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네. 그리고 요거는 팩트인데 저희들이 세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네. 평양시 지금까지 평양시 봉쇄는 소위 말하는 저들이 말하는 평양시 봉쇄는 지금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거죠. 봉쇄가 되고 있는 거죠. 외부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봉쇄였습니다. 네. 행사가 있거나 외국 수반이 평양에 왔을 때. 지금의 평양 봉쇄는 안에 있던 사람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봉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있어보지 못한 일이고요. 이걸 좀 더 심각하게 분석해 보면 관련 소식을 아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지 않았냐. 네. 그래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평양 내부의 사람들을 밖으로 지금 알려진 거는 9일부터 11일까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무슨 주간이라고 결정을 불과 11일까지는 10월 11일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한 특별경비 주간이고요. 네. 그리고 평양시 봉쇄는 이미 전에 있었고 네. 최근에 저희들도 다른 그 외부 소식통을 통해서 다른 쪽에서 언론에서 들었는데 네.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한 거는 이미 출장 가 있는 사람도 못 나온다. 이건 아예 평양시를 차단해 버리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좀 무겁게 생각해 본다면 서희 만약 이런 가상을 말하기가 참 괴롭습니다만 정말 김정은은 식물 상태에 있더라. 김정수가 정말 3.1반가 잡았더라. 그러면 김여정이나 김정철로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서희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월 8일 날 9일 날 동신문에 김정일의 사진이 대문짝만에 있었고요. 김정은은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북한은 7.4 남북 공동성명에 준한 고려연방공화국 남북을 각각 인정받기 위한 작업을 지금 3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신문에는 노동신문에는 이건 북한 주민들을 대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좀 다른 모양이죠. 여기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그냥 도배를 해놨습니다. 김정은을 점차 죽어가는 반면에 사라져가는 반면에 북한 노동신문에 사라져가는 반면에 당이 끊임없이 강조됩니다. 한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김여정이가 내세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김 대표님 말씀은 뭔가 이상 징후가 지금 있는 것 같다. 지금 빅터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오늘 어디 신문에 쓴 칼럼을 보니까 북한 이상 징후가 있는 것, 이상 징후 많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황병서를 1.5인자로 2인자도 아니고 1.5인자다. 그러니까 확실한 김정은 밑에 있는 2인자가 아니고 뭔가 지금 김정은 상태에 뭔가 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두 분은 북한 문제 전문가니까 저는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공산 체제, 그게 독재 체제라는 게 아주 폐쇄적이고 그다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공산주의는 보면은 최고 지도자가
서거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래. 하고 나면 며칠간은 조용하더라고 보니까요. 안 밝히다가 네. 3일쯤 지나면 밝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김정은의 그 이 잠적을 둘러싸고 네. 지금 북한 내에서도 서로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이 당 창건일인데 오늘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야, 저게 뭐 단순히 예. 뭐 발수술 때문에 안 나오는 거냐? 뭔가 다른 변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김 대표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네. 그런데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요. 네. 첫 번째 그 미국의 빅터 차 네. 이분도 이제 북한 관계를 이제 NSC에서 직접 다룬 경험이 있고 아주 훌륭한 학자인데 네. 그분이 이제 1.5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국내 언론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1.5 근거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2인자보다는 1.5인자가 더 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1.5, 0.5를 높여준 이유는 네. 대한민국 남북 관계사에서 네. 황병서 같은 한국 방문을 하는 거는 꿈에도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걸로 봐서는 그냥 2인자 아니다. 네. 그러면 1인자라고 하면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중간측 1.5인자 갖다 놓은 거다. 저는 예.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무슨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황병서의 사상 초유의 행각을 보고 1.5 인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을 강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당 창건 기념일 아닙니까? 네. 이때 당을 강조 아니면 언제 당을 강조하겠습니까? 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네. 군보다 당이 더군다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군보다 당을 우선시해요. 선당론. 네. 김정일이 아버지고 약간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지도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평양의 뭐 일정 수준의 뭐 봉쇄랄까 주민 이동을 차단하고 네. 이런 거는 북한에서 특별한 중요한 국가의 국경일이라든가 행사가 있거나 하면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네. 내부 통치 필요에 의해서 네. 일시적으로 특히 어떤 루머가 네. 갑자기 놔둔다든가 네. 그래서 정권 유지에 부담이 된다든가 그래서 주민의 동요를 차단하고 네. 또 특정한 인물의 무슨 행각을 추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어떤 그 건강이사에 따른 통치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대외적인 여러 가지 징후를 볼 적에는 이번에 평양에서의 어떤 봉쇄 조치도 이런 그 십십 행사를 중심으로 한 지방과 평양 사람들 간의 어떤 이동 네. 그리고 북한에서도 우리 종편이고 언론이고 지금 얼마나 난리칩니까? 북한이 최근에 김정은이 들어와서 우리 북한 언론에 공개하는 것 중에 새로운 것 중에 하나는 네. 남한 언론을 보고 반응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뭐 쿠데타가 났네, 뭐 잠적했네, 뭐 별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런 또 찌라시가 또 돌고 있어요. 뇌사 상태에 준하는 심각한 상태다. 수술 실패로. 뭐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 예. 어떻든 이제 대리 명목상 표면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런 관측까지 이제 찌라시 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니 뭐 북한에서도 뭔가 반응을 보이긴 보여야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저렇게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 우리 국내 언론에서 제기되는 북한 체제의 흔들기 네. 이런 걸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런 걸 자꾸 띄워주는 거고 꽃도 그냥 꽃만 놓으면 어떻게 왜 꽃만 놓았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명함도 하나 꽂아놓은 거예요.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아직 김정은은 위험한 상황인데 이 차기 권력 구도가 정리가 안 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일단 김정은은 이렇게 명목상으로 일단은 김정은 뭐 최고사령관으로 해놓고 그 뒤에서 뭔가 지금 권력 정지 작업이라든지 후계 구도 작업이라든지 하여간 무슨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한 가능한 이야기겠는데 네.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네. 이것을 자꾸 이제 확산시킬 필요는 없겠으나 네.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은 비정상 상태고요. 네. 지금까지 안 나타난 10월 10일까지 안 나타난 김정은이가 다시 나타날 확률은 아주 적거나 네. 정말 휠체어타가 나타날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 오랜 기간 못 나올 겁니다. 10월 10일을 넘겼기 때문에 아파서 못 나왔어도 더 길어질 것 같고요. 네. 정말 다른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더 길어집니다. 네.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편도 보고 북한 주민들이 꽤 많이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황병서와 그 측근들은 어떤 상황이든 감추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네. 만약 가만히 있으면 네. 이런 소문은 계속 확산될 거고. 네. 그러니까 장군들이 기가 멀었습니까? 아. 이건 뭐야? 할 수도 있고. 충분히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요. 네. 이게 그야말로 큰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 김정은이 지금 앓고 있는다면 네. 뭐 내사 그만두고 그냥 다리 정도 잘려서 앓고 있는다고 해도 이 상황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면 북한은 네.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장군들이 바라보는 네. 황병선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5개월 전까지 나보다 밑에 있던 애거든요. 김여정이를 내세울 일도 죽어도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네. 이 상황에서 저들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예. 김정은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김정은이 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런 상황에 있고 그거를 지금 동의하지 않게 막고 예. 있는 일환으로 뭐 한국에 황병서를 보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예. 예,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민주주의 사회 같으면은 최고 지도자의 요구가 있으면 어떤 언론 발표라든가 이게 곧 나오고,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한 통치 아닙니까? 이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요구가 있어도 이게 국가는 굴러가게 돼 있는데, 제가 뭐 독재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네. 어떤 체제에 의한 그 국가의 운영보다는 한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에 의한 운영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나라가 굴러가려면 나타나든지 네. 아주 뭐 죽었거나 하지 않으면 나타나야지 국가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옥현 전 차장 나오셨으니까 또 그게 좀 궁금한데요. 국정원 기조실장 이현수 기조실장이 사표를 냈다가 다시 또 반려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에 알려진 거는 뭐 정년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정년 때문에 그렇게 뭐 그만두라고 했다. 다시 또 뭐 반려했다. 이거 약간 좀 넌센스처럼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저도 이제 언론을 보고 이제 아는 건데, 네. 제 그 과거 경험으로 보면, 네. 기조실장, 1, 2, 3차장 원장, 이런 정무직이 네. 이렇게 사표 내고 안 내고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거는 제 기억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없는 상황이고, 네. 또 뭐 냈다는 게 사실이라면 또 반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면 굉장히 예외적인 사실인데, 네. 이런 거가 이제 언론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이제 인사 문제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고 해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국정원 인사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도마 위에 오른 거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네. 이현수 기조실장 같은 분은 이제 내부적으로 네. 이제 잔뼈가 안에서 굵은 사람이고, 네. 아주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업무의 과시라든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예. 업무의 과실이 아니라면, 예. 다른 어떤 이유가.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내막?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건 좀. 언론에서 많은 이제 해석을 하는데, 네. 글쎄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